안녕하세요. 이은수 전문가입니다. 일단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받으면 그거에 구성을 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소비라고 봅니다. 이제는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수 소비로 돈이 나가게 되죠. 그런 내수 소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 가입에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료는 빼고 정확한 목적에 맞는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가성비 좋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4가지를 기준을 더 봤는데요. 이 4가지 기준 중에서는 첫 번째로 가성비 좋은 실손보험으로 먼저 보험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금 또한 구성을 하실 때 자기 연봉만큼 진단비를, 특히 암 진단비를 구성을 해야 되죠. 이 이유는 암에 걸려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1년 또는 2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되는 수준을 진단비로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상황에 맞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종신보험 또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보장형으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보험의 구성을 제가 좀 약간의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일단 단연코 첫 번째는 실손입니다. 이 실손인 이유는 일상적으로 전체적인 병원비를 실손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보험료가 저렴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진단금. 3대 진단금이라는 거는 암, 그리고 뇌 관련, 그리고 세 번째로 심장 관련,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이 기타 부분에는 수술비라든가 또는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게 되면은 이 3가지를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자기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급여 수준에서 약 한 8% 정도로 나타내면은 딱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이 의료 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시청자님들 증권을 보면은 자기는 입원비가 있다, 아니다, 또 통원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손 의료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실손 의료비라는 것은 일단 입원해서 치료를 했거나, 이 치료라는 것은 상해든 또는 질병이든 상관없이 입원에 대해서 치료를 했거나 또는 통원을 해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약제비를 타서 그 약제비를 쓰거나 하는 데는 전체적인 병원비에 대한 그거를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기준으로는 비급여에서는 90%, 비급여에서는 80%, 급여에서는 90% 수준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의 실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죠. 이 실손 의료비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갱신입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모든 실손 의료비는 우리나라에서 1년 갱신이 되는 거죠. 1년 갱신이란 말은 자기가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지 기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도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 실비도 무조건 좋기는 하지만 좋다고 해서 그 유지가 힘들면은, 만약에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지금 실비로 약간은 부담을 지금 실비로 가입을 다시 하셔서 부담을 좀 더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3대 진단금 같은 경우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올해 4월이죠. 평균 수명이 변동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 개발이나 또는 연구원에서 경험생명표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3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을 어느 정도인지, 평균 수명의 수명 연장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전에 2013년도 4회 때부터 5회, 6회, 7회, 8회, 올해 그리고 2019년도 9회 때는 평균 수명이 저번에 경험생명표 변동보다는 약 2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88.5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83.5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손해보험에서 진단금 또한 평균 수명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약간씩은 늘어났습니다.
질병휴유장애는 일단 포괄적인 보장입니다. 신체 부위 13개 중 13개에다가 19개의 장기기관으로 구분이 되어 각각을 보장이 가능하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눈, 귀, 코, 이제 말하는 기능, 그다음 다리, 발가락, 외모, 척추, 체간골이라든가 팔, 손가락, 장기, 신경계 이렇게 13개의 신체 부위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병휴유장애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뭐 그 보험 특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각 기관에 따라서 장애율에 따라서 천치만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특약은 갖고 있으시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진단금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대 질환 그 진단금에서 암이라든가 뇌 관련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같은 진단금은 한 번 걸리게 되면 한 번에 그만큼 그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정액제로 한 번 지급을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회 진단 후 소멸이 되게 되는데 질병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신체 13개 부위에서 각각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는데 아까 시달척수 3회 되는데 2도 이상부터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처음 보험료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게 기갱신형으로 특약은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질병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많이 갱신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질병휴유장애 가입 금액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예시를 한번 들었습니다. 질병휴유장애 담보를 가입 금액을 3천만 원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계속 요새 이슈가 될 수 있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로 표현이 되는데요. 약간의 치매, 즉 CDR 척도 2 정도 되면은 휴유 장애율이 약 40%입니다. 여기 보시면 40%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질병휴유장애 가입 금액 약 한 3천만 원 여기에 장애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40%라면 약 한 1,200만 원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또한 이거를 지급이 돼서 말씀드렸듯이 질병휴유장애 특약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에서 뭐 이제 여기서 위암 절제 수술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장에 절제를 수술을 했다던가 그거의 장애율에 따라서 또 30% 또는 대장 같은 경우는 절제를 했을 때 50%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곱해서 계속적으로 곱해서 그 금액의 보험금 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갖고 계실 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질병휴유장애는 되게 특이하게 비싸지 않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신데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입 기간과 아니면은 보장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린데요. 제가 기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6명 질병휴유장애 이 담보별에 대해서 제가 무해지 당연히 무해지 상품이고요. 그리고 20년 납 90세 기준 그리고 1천만 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험료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는 40세에 16,000원 정도, 남성은 13,000원, 그리고 50세 여성은 21,000원, 남성은 18,000원, 60세에 29,000원 여성은 남성은 26,000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성이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경험생명표에서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휴유장애 특약비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90세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나는 100세 만기로 하고 싶다. 이러한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90세 만기하고 100세 만기하고 차이는 여기에다가 금액을 0을 하나씩 정도 더 붙여주시면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제가 90% 정도로 기준을 잡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저렴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넣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병휴유장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제가 질병휴유장애를 3에서 100%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증권을 보험이나 다른 증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나는 지금 질병 휴유장애가 있어, 상해 휴유장애가 있어 안심을 하실 게 아니라 꼭 증권을 보시면은 휴유장애가 보통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80% 이상 이렇게 표기가 아마 돼 있으실 겁니다. 증권을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 이제 특약들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담보로 상해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세 가지 담보 정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80% 이상 이것도 상해로, 상해 후유장애로 아마 넣어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 상당히 쌉니다. 한 뭐 100만 원당 아니 1000만 원당 한 80원 정도에서 800원 정도 그 정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휴유장애는 꼭 3%에서 100% 정기간 보장되는 거, 2% 1%는 우리나라의 보험사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3%에서 100%가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담보를 측정을 하셔서 보험을 가져가실 때 좀 더 유리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요약을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 합리적인 보험료를 경제적 수준에서 8% 정도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험 가입 시 자기 목적에 맞게 알맞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 또한 필수이고 아까 말한 3대 진단금에다가 여기서 경제적 요건이 조금 되신다고 하면은 수술비라든가 질병 휴유장애에 대해서 좀 더 진단금을 추가하시는 방향도 알맞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종신보험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젊고 아니면 지금 혼자 생활하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는 없고, 이제 가정이 생기거나 그렇게 가정이 생겨서 어느 정도 자녀가 자라는 구간까지만 종신보험을 측정을 해서 그에 맞는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내수 소비를 줄이고 가입을 하는데 현명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짜여져 있는 틀에 넣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맞춤형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